지난 5월 24일 아기 거위 2마리가 고양이의 공격을 받았다. 둘 다 죽지는 않았지만 한 마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나는 아기 거위들이 바깥 생활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었다. 고양이들이 언제든지 아기 거위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동식 우리 외부에 튼튼한 안전망을 쳤었다. 아기 거위들은 성장하면서 좁은 육축기에서의 생활을 힘들어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루 종일 아기 거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고양이를 너무 얕봤던 걸까? 내가 우리 근처에 있지 않았을 때 자두라는 녀석이 아기 거위들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하였다. 망이 좁은 구멍 사이로 발톱을 이용하여 아기 거위를 낚아챘고 2마리를 물어뜯은 것이다. 5월 31일,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상처가 잘 아물고 있다. 덩치가 큰 거위는 머리 뒷부분에 약간의 상처가 났고 잘 치료되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작은 거위는 한쪽 얼굴을 심하게 뜯기어 생명이 위독했었다. 처음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심각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다행히 그동안 계속 항생제를 먹이고 소독을 하고 치료제를 발라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작은 거위는 구독자 한 분이 유니스트에 기증하라고 주신 아프리카 거위라서 더욱더 죄책감으로 괴롭다. 그리고 건강한 아기 거위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니스트에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그 반면에 아기 거위들을 다치게 한 자들을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6월 1일, 일주일 넘게 육축기 안에 있던 아기 거위들을 야외 우리로 돌려보냈다. 치료는 어느 정도 끝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유니스트 7번 거위는 몸 전체가 노란색 솜털에 얼굴도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거위였었다. 지금은 지켜보기가 힘들 만큼 얼굴에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입도 약간 돌아간 상태다. 가족들에게 아기 거위가 다친 얘기를 했더니 그 고양이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한다. 내 멘토에게도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얘기하니 그분도 나에게 고양이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키우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병아리 50마리를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셨다. 한번 피맛을 본 고양이는 계속해서 아기 거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보고 공격할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닭과 같이 다 큰 애들도 공격할 거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갖다 버리라고 하셨다. 다른 고양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자두만 이런 행동을 할까?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자두를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멀리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일까? 시간이 좀 흐른 뒤 다른 아기 거위들과 다시 합사를 하였다. 그동안 잘 알던 사이여서 그런지 9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지만 공격을 하지 않는다. 유니스트 막내 거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잘 아물어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마음이 심란한데 앵두가 왔다. 앵두도 자두와 마찬가지로 본능에 사는 고양이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더욱더 답답해진다. 고양이들은 집사가 애지중지하는 아기 거위를 단지 맛있는 간식으로만 생각하는 본능밖에 없는 것일까? 그동안 한 번도 앵두에 대해서만은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그래서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답답해진다. 암탉 몇 마리와 수탉이 와서 내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하지만 기분이 너무 참담해서 닭들의 이런 행동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앵두를 쓰다듬고 있지만 고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전 같은 기분이 아니다. 예전에는 거위들이 고양이를 물어뜯을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을 겪고 나니 거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고양이 같은 포식자에 대한 방어 본능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었다. 핑크가 갑자기 안전망을 물어뜯는다. 그 모습은 마치 아기 거위들을 다치게 만든 나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녀석은
좀 전부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 아기 거위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망 위에 차광망을 한 번 더 치기로 했다. 촘촘한 차광막은 한참 더운 시간에 햇빛을 차단하고 고양이들의 공격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차광망 위에는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서 고양이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다. 그러하기에 처음부터 좀 더 신경 쓰지 못한 내 자신에 화가 난다. 그리고 자두에게 더욱더 화가 난다. 다음날 앵두가 참새 한 마리를 잡았다. 어떻게 잡았어 이건 또? 다친 아기 거위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데 믿었던 앵두마저 이런 행동을 하니 내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지만 앵두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잡은 참새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다. 참새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새인데 녀석의 노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내가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 고양이들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인데 자꾸만 이성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에 빠졌던 것 같다. 결국 고양이들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단도리를 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분도 전환할 겸 염소들에게 갔다. 염소들이 풀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 풀에 대한 호불호가 강한 염소들이지만 좋아하는 풀은 화끈하게 먹는 편이다. 기분이 우울할 때 염소들의 풀 씹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왔어? 귀신같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왔다. 나는 또다시 앵두가 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왔다고 착각에 빠진다. 고양이가 아기 거위들을 다치게 해서 화가 났는데 고양이를 보고 다시 화가 풀리다니